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101번입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요. 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특수법인이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죠. 자, 다음은 102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고용인이라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될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조원이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죠.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X입니다. 고용인이란 직원입니다. 자격증 있는 직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03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했는데 모든이 X가 되겠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고용인이 퇴근을 해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에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건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인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죠? 사장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계약금 받은 걸 떼먹고 도망가면 그건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업무상 행위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고요. 자, 다음은 10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암기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사후 10일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된다.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세 가지 모두 다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시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제출하는 것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것도 있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좀 입법의 불비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국토부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도 마찬가지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시도 다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왜 제출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꼭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성명이 기재된 인장이면 되지 꼭 인감도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지만 개인은 꼭 인감도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막도장이라도 상관없다. 실명도장이면.
자, 그래서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크기 제한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08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0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분사무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법인 비율도 우리나라는 극소수입니다. 법인도 지금 11만 개 중개업소 중에서 법인도 거의 없고요. 그 중에서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은 더더구나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맞습니다. 110번입니다. 소속공인회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공인회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 있고 개업공인회사는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거기에다 도장 찍어서 등록 신청서 밑에 보면은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고요. 또는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서에도 보면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인장 등록 방법은 세 가지인데 등록인장, 변경 등록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등록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도 첨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인장 도장을 찍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고도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도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